우리 자생식물은 생명력이 강하고 또 색감이나 형태 또 계절감이 아주 섬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봄에 이제 진달래 꽃이라든가 숲속 가장자리에 있는 산수국 또 가을의 구절처 이런 것들이 보면 화려하진 않은데 오래 볼수록 또 아름다움이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책과 기술을 넘어서 이제는 인생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미리 사진을 좀 몇 장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네, 첫 번째 사진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사진이네요. 2001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불 진화 유공자들 격려하는 이제 오찬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통령님하고 인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산불 대응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현장 인력의 헌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산불 진화 담당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장에 직접 가서 진화를 하신 건가요? 저 때는 제가 산림청 중앙 산불 상황실의 상황요원으로 근무를 네. 했고요. 그 전체 현장에 산불이 나면 지원해주는 그런 총괄 역할을 하는 그런 실무자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진화 작업이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산불 현장에 많이 다녔는데요.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건 2022년에 제가 동부지방산림청장으로 근무할 때 경북 울진에도 큰 산불이 났었고 강원도 강릉에도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삼척 지역에 덕풍계곡이라고 있는데 가장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전화도 안 터지고 무전기도 안 터지고 이런 곳에서 진화를 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고요. 그 현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산불 진화는 이제 단순히 불을 끄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숲의 역사와 생태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함께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장님께서는 1991년에 공직에 입문하시고 또 산림청에서 동부지방 산림청장, 또 산림보호국장,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국장 등 정말 다양한 직책을 네. 역임하셨는데 이런 산불 같은 일은 좀 가슴이 아픈 일이라면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되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네, 제가 30여 년 이상 근무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했지만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 산지를 이제 개발할 때 타당성 조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신설을 해서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민원들이 말끔하게 해소되는 그런 일을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무에 이제 그 병이 생기면 그걸 치료해주는 나무의사라는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네. 저희 기관에서도 이동식 반려식물 클리닉이라고 해서 나무의사가 반려식물에 질병이 생기면 그걸 진단하고 처방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이제 신설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게 남아 있습니다. 직접 신설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또 나무 의사는 정말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또 사람한테 좀 의사가 있듯이 나무에게도 전담 의사가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사람은 이제 저희들 질병을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이 네. 계시고 또 동물들에게는 수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도 식물에도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나무의사라는 제도를 물론 국회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해주셨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실행되기까지는 또 저희들이 행정 라인에서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또 정리를 했던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나무 의사가 되려면 그럼 국가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네. 아마 1, 2차 시험들에서 합격률이 한 15%에서 20% 이내 15%요. 그 네.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겠네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사진 한번 봐볼까요? 네, 되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데 학사모를 또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위 수여식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2019년에 제가 박사학위 그 총장님께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네. 사진인데요.
오랜 공직 경험을 이제 학문으로도 좀 같이 연결시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던 정책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과학적인 바탕에서 업무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정책과 또 학문을 연결시켰다. 이런 그 측면에서 제가 저 사진을 선택을 했고요. 기존에 안 하던 일들을 좀 새롭게 해봤다 하는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사장님께서는 이쪽 분야가 늘 꿈이셨나요? 뭐 어릴 때 뭐 뭘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산림과 정원이라는 게 저에게는 이제 단순한 직업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자연을 잇는 그런 이제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뭐 지금까지 이 길을 걷게 된 그런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을 계속 하시면서 그 자연의 가치를 더 깊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사진 한번 봐볼까요? 지금 문구가 반려식물 키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네, 저희가 작년 9월에 반려식물 키우기 대국민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이게 식물을 키우는 작은 실천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그 위로도 될 수가 있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연과 가까워지는 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이렇게 캠페인을 했다 하는 네. 말씀을 드리죠. 이 반려식물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귀여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쯤 되면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반려식물을 키우실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집무실이나 댁에서 키우시는 반려식물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좀 식물을 그래도 다양하게 키우고 있는데요. 집에는 동백나무라든가 고무나무, 뭐 올리브나무, 커피나무 등 이런 다양한 식물을 좀 키우고 있고요. 사무실에는 붉은 사철란을 처음부터 손이 많은 가는 식물을 키우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식물, 내 생활 패턴하고 맞는 식물을 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분들이 나무를 키웠는데 이게 물을 너무 자주 줘서 죽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결국은 물 관리가 중요한데 너무 부지런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렇게 식물을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참고로 우리 기관이 MBTI 유형별로 반려식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화면에 나올까 네. 모르겠는데요. 자생식물 2종, 육종한 식물 3종씩 해서 5종씩 총 80종을 이렇게 네. 추천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MBTI 유형이 ESFJ라고 해서 ESFJ. 여기 추천하는 자생식물이 금새우 난초와 붉은 사철란입니다. 제 MBTI 유형에서 추천해주는 식물을 제가 사무실에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INFJ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보니까 식물 철학가라고 저는 나오는데 저한테 잘 어울리는 식물이 라벤더, 뭐 로즈마리 이런 식물들이 있네요. 저도 한번 이걸 참고해서 한번 키워봐야겠습니다. 예, 키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좀 어떤 식물을 키워보면 좋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MBTI 표를 활용해 보셔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번에도 되게 환하게 웃고 계시면서 뭔가 던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뭘 던지시는 건가요? 네, 저건 이제 저희가 그 2025년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경북 북부 지역에 너무나도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 산불 피해지 복원하기 위해서 시드볼이라고 던지는 건데요. 시드볼이 이제 씨앗을 흙에 섞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걸 던져서 복원이 되도록 하는 건데 저희가 저 행사가 왜 중요하나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저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시드볼 만드는 것부터 종자 파종하는 데까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행사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과 함께 생태 회복의 중요성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다 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저 사진을 골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계속해서 유도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활동을 또 하고 계시나요?
저희 기관에 이제 유튜브로 운영하는 정원 TV가 있습니다. 정원 TV요. 예, 네. 정원 TV도 운영을 하고 있고 팟캐스트 또 체험 프로그램, 제가 반려식물 캠페인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의 접점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수목원과 정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전문가들 영역에서만 남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좀 일상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민간 정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최근에 민간 정원을 찾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요. 민간 정원이란 어떤 거죠? 이 공공 수목원이랑은 또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간 정원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이제 조성하거나 가꾼 이제 그런 정원을 일정한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등록한 이제 정원인데요. 민간 정원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떻게 보면 정원주의 삶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고요. 공공정원이 어떻게 보면 체계성이나 공공성 기준에 이렇게 속해 있다면 민간정원은 개성과 이야기 또 그 안에 오랜 손길의 축적이 이제 담겨 있는 곳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관람객들이 관람 방문을 하면 훨씬 따뜻하고 살아있는 공간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곳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아무래도 현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이 민간 정원 정원주분들을 많이 만나 보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어떠세요? 이게 현장에서 이제 민간 정원 운영하시는 분들 만나 뵈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제 결과를 서두르지 않고 오랜 시간을 이제 견디고 또 계절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아왔다. 그래서 뭐 정원이 한꺼번에 이렇게 딱 완성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계절별로 식물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세월의 흐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해마다 조금씩 깊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간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을 보면 식물을 돌보면서 본인의 삶의 리듬도 함께 이렇게 다듬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 자체가 좀 이미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원을 조성하는 데는 사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정원을 조성하고 나서도 또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원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간 정원이 좀 활성화가 되려면은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사실 이사장님께서 자연에 정말 진심이시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좀 힘드실 때 좀 자연을 보고 위로를 받으신 적이 좀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일이 복잡하거나 조금 이제 마음이 무거울 때는 대화로 하는 이런 뭐 위로보다는 공간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될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숲길을 천천히 걷는다거나 또 정원에서 한동안 이제 식물을 바라본다든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호흡도 가다듬고 그러면서 이제 안정을 찾는 그런 이제 경험을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경험처럼 더 많은 국민들이 수목원이나 정원에서 자신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이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다 같이 수목원이나 정원을 찾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꼭 가봐야 할 만한 그런 수목원이나 정원을 이사장님께서 좀 추천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사실 요즘 봄철에는
그 국립세종수목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계절에 따른 이런 꽃과 정원식물들이 많아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을 좀 보고 싶다고 하시면 평창에 위치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깊이 있는 자연과 숲을 원한다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에서는 제일 규모가 크고요. 세계에서는 두 번째 규모고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는 되지 않지만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 볼트라고 종자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도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호랑이도 6마리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네. 호랑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곳을 어디를 가시든지 이게 식물을 하나의 배경으로 보지 마시고 네. 식물이 하나의 생명체다라고 바라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수목원이나 정원을 갈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잘 즐길 수 있다 하는 팁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수목원이나 정원을 가시면 해설 프로그램을 꼭 들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가만히 보아야 또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식물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해설을 통해서 듣고 나면 그 식물이 종전하고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즐거운 정원, 수목원 관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 해설 프로그램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 심상택 이사장님으로서의 소견을 계속 여쭤봤다면 이제는 이사장이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네. 정말 인간 심상택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꿈이나 소망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자연과 가까운 삶을 오래 좀 이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평생 몸담아왔던 산림과 정원 분야가 다음 세대에게 좀 더 좋은 그런 기반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수목원과 정원을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날에만 좀 찾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었다고 보면 앞으로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누리는 문화로 그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사장이란 타이틀을 내려놓고 인간 심상택의 그런 소망을 여쭤봤는데도 자연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 살림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이사장으로서 임기 내에 혹은 장기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어떤 건가요? 네, 사실 그 지금 임기 중에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생물 다양성 보전 기반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하고 또 AI 디지털 전환이 좀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싶고요. 아울러서 이제 K정원의 가능성을 좀 국내외에 이렇게 넓혀가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수목원 정원이 이제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일부의 취미가 아니라 국민 일상 속에서 문화로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생명 인프라로 그렇게 자리 잡도록 하는데 좀 힘을 보태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목원과 정원이 이제 멀리 있는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건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가까운 자연입니다. 잠깐이라도 꽃과 나무 또 흙을 만지고 또 숨을 고르는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수목원과 정원에서 휴식하고 또 배우고 위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그 길에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추천해 주셨던 국립세종수목원을 이번 주말에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정원과 수목원, 이 산림을 가꾸는 일은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가꾸는 일이라는 걸 오늘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씨앗 하나가 숲이 되기까지 그 긴 시간을 묵묵히 지켜내는 일. 오늘 이야기를 통해 수목원과 정원은 결국 이 기다림과 돌봄이라는 공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쁜 일상 속 잠깐이라도 이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의 눈길을 멈추는 시간, 그게 어쩌면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더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